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4강이네요. 일주론과 간지 2에서 오늘 간목일간들의 특성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가도록 할게요. 간목일간의 특성 이번 학습지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드리는 블로그에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학습지에 갑일간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겉심리와 속심리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갑일간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6개의 갑목 일간들 있다 그죠? 그러면 7개 강의가 될 텐데 이 7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갑의 특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갑은 숨을 참고 해서 터져 나온 그런 어떤 분출이다. 터져 나왔다. 그 분출이라는 그 느낌, 그 갑의 느낌, 그 에너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대만의 학원충 그리고 낭월 스님 삼명TV 그 유튜브 하시죠. 자, 그분과 서구당에서도 계속 이 겉심리와 속심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천간의 글자들은 그냥 딱 봤을 때 이 겉심리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간목은 비견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마음은 편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앞에 스텝 3인가 에서 아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간 글자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을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병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이 표면 심리, 이 표면에 드러난 행동, 이것은 간목 기준으로 설정해 가시고 속심리, 이 속마음은 경금 기준으로 설정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챕터가 끝났을 때 이 표를 드렸을 때 쭉쭉쭉쭉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목 기준으로 간목은 비견이죠. 을목은 겁재입니다. 간목 기준에서 병화는 식신이고요. 정화는 상관입니다. 자, 무토는 편재다 그죠? 그리고 기토가 정제고 그리고 경금이 편관이고 그리고 신금이 정관이고 임수가 편인이고 그리고 개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이 각각의 글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목은 비견처럼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 간목의 속마음은 편재와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간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을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속심리 속마음은 경금을 기준으로 설정해 나가는 것인데 자, 경금에게 간목은 편재고요. 을목은 정제가 되죠. 자, 병화는 편관이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생금 하니까 편인이 되고 기토가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죠? 경금 하니까 비견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 겁재가 되는 것이고 임수가 식신이 되고 개수가 상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 오늘은 이 갑에 대해서 하니까 자, 갑은 표면적으로 비견의 특성을 가지구나 그 속마음은 편재의 마음을 가지구나를 생각하면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 을일간에 대해서 시작할 때도 이 표를 보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습지에 돌아와서 자, 표면 행동이 뭐라고요? 간목 기준이니까 비견이겠네요. 자, 속마음이 뭐라고요?
경금 기준이니까 금극목 한다, 그죠? 우리 갑일간 하고 있으니까 속마음은 편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갑목일간이면서 갑목의 비견인 갑목이 있을 때, 그리고 갑목일간이면서 갑목의 편재인 무토가 있을 때 그 특성이 더 잘 드러나겠네요. 마찬가지로 인월일 때 갑인이다, 그죠? 비견이죠. 비견월이네요. 그리고 진월이나 술월일 때, 자, 이거 역시 편재다, 그죠? 그럴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편재격이거나 양인격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갑의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갑일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비견과도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비견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한번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스텝 2에서 했나요? 자, 그래서 비견의 특성은 친화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친화력이고, 자, 능동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인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모습들, 자, 그래서 갑목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갑목이 비견, 갑목이 아니라 비견이란 특성을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비견이라는 건 딱 경계심이 또 있죠. 자, 그래서 다 오픈 마인드가 아닙니다. 내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을 만한 자기 사람, 요렇게 우리가 비견에서 키워드로 필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낯가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는 순간 비견은 진짜 친화력을 가지고 상부상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편재의 특성 이야기할 때 자유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편재는 넓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단체 활동 이런 것을 편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기심이 많다 이런 걸 편재에서 정리를 했는데, 갑목의 속마음은 이런가 보네요.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 행동은 친화력이 있고, 그리고 약간 낯가림이 있지만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갑목의 그 속마음에는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재니까 즉흥성이나 아니면 과시성이 있다라고 필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갑목은 마음속으로 이런 면도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갑일간의 특성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참고 숨을 참고 개수에서 팍 터져 나왔다. 갑목은 일단 분출이라는 키워드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겠다. 그죠? 튀어나간다. 직진한다. 앞장선다. 앞장선다. 자, 그러면 어떤 대표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두머리가 된다, 단체의 장이 된다, 리더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분출이라는 단어에서 할 수 있겠네요. 또 분출이라는 단어에서 또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당당하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고, 자, 나를 따르라, 자, 내가 할게, 이런 어떤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평판에 민감하고 명예를 지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다거나 간섭을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나 튀어나가고 싶은데 말이죠. 이것을 매우 싫어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갑목을 할 때, 자, 두 번째 갑목은 열인 거라고 했어요. 이제 튀어나온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천진난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측은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갑목을 상당히 편애하겠죠. 자, 이런 어림이 있다면 또 어떤 어림이 있냐면, 자, 의지가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 자, 그래서 꾸준함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끝까지 해내고 하는 것보다 뭔가를 새로 팍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팍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요런 모습들, 아니면 딱 시작하기가 힘든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게 감목의 또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은 팍 잘했는데 끝이 좀 이런 모습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감목을 이야기할 때 수생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생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목생화가 정말 중요하죠. 목생화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금극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목극토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 나오는 거 다 했나요? 자, 여러분, 간목은 수생목으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 오행을 할 때 이 생과 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간목은 수생목을 통해서 학습하고 기본 소양을 갖춰갑니다. 자, 기본 소양을 갖춰가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지식 체계를 갖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생화는 뭐였습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자, 수생목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지식이 없는데 튀어나간 그런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간목은 일단 수생목을 하고 그리고 목생화로 이어지는 것이 좋겠죠. 일단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자, 그래서 이 목생화는 도전이고 그리고 즐거움이고 또 도전정신이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목에게 있어서 화는요. 내가 안 그래도 올라가고 싶은 분출하는 간목인데 화는 더 확산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분출하는 것을 더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것이 화이기 때문에 이 화를 통해서 목생화를 하면 확장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목에게 중요한 것은 또 금극목이겠죠. 자, 금극목을 통해서 금극목하면 뭐 목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금극목은 막 이렇게 자유분방한 것이죠. 자, 거기에 금으로 이것을 조절을 해줘야 균형을 이루겠죠. 균형을 이루다. 자, 그래서 금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철들다 이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소양을 갖추게 된다. 그것이 금극목이다. 그죠? 그래서 인격과 양심이라고 적어둘게요. 자, 그 다음 이 목극토가 또 중요한데요. 목극토를 통해서 정착하는 것이다. 그죠? 정착하고 자기의 어떤 터전에서 간목은 자기 터전이 참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토가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생극의 관계를 통해서 간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번 6가지 간목일간에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이 있네요. 자, 우리는 갑자부터 다음 시간에 하나씩 시작해 나갈 겁니다. 자, 갑자부터 하겠지만 갑의 특성, 오늘 정리한 갑의 특성을 계속 염두에서 생각해 두시고, 자, 갑자에서 자일지의 지장가는 뭐가 있습니까? 자는 왕지다. 그죠? 자, 그래서 임수가 있고 그리고 중기, 정기 다 개수다. 그죠? 자, 그래서 개수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큰 게 자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갑은 수생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생목을 통해서 이제 갑은 성장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임수는 편인이고요. 개수는 정인이죠. 자, 그러면 12운성상으로 갑자는 또 목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십신적 측면과 12운성적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 갑자의 특성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걸 통해서 갑자, 갑진, 갑신, 갑오, 갑술, 갑진 뭐 이렇게 쭉 했었다. 그죠? 자,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특성에다가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갑자의 특성은 수생목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학습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배우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학습, 수생목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갑술 일주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일주뿐만 아니라 내 사주에 연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시주에 있든 간에 갑술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를 가지고 수업을 쭉 해 나가겠지만 이 간지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술토의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금의 특성이 강한 것이죠. 자, 술토는 금이 묻어있는 토다라고 얘기했었죠. 신유술 가을의 토입니다. 자,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고요. 정화는 상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토는 편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편재지만 갑목의 입장에서 편재라서 목국토 하러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뭐 갑진처럼 이렇게 능숙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술은 양지에 있습니다. 우리 절태 양묘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갑술은 그 근이 튼튼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학습의 단계는 넘어섰다. 하지만 확인하고 막 논리적이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자, 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갑술이라는 간지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갑시는 우리 절처봉생 이야기했었고, 신금이라는 것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그리고 임수와 그리고 경금이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금의 역할이 이 신금의 전기다. 그죠? 자, 경금은 갑목 입장에서 편관입니다. 편관은 쉽지 않은 성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지신금에 편재가 있고 편인이 있고 편관이 있네요. 편들이 다 있네요. 자, 그래서 갑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절지에 앉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금극목입니다. 자, 검증받을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노련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깨어 있는 것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오의 오는 우리 또 왕지다. 그죠? 왕지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화에는 기토가 들어있었다. 그죠? 그래서 병기정 이렇게 쓰시고, 자, 식신이고 그리고 기토는 정제가 될 것이고 정화는 상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화는 정화의 성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상관입니다. 자, 갑은 오에서 사지가 되는데요. 자, 갑이 드러내는 분출하는 건데 화는 펼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드러내고 펼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에 이제 있는 것이고, 갑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싹싹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가 보면 오버해 보일 수도 있고, 자, 갑오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쓰임이 있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상관이니까 실수하는 것, 이런 것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진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토에는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이 목이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노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자진 순동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지장한 중기에 들어있었다. 그죠? 그리고 을계무가 있습니다. 자, 갑진은 상당히 갑목한테 좋겠죠. 왜냐면 갑목은 수생목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인이 있습니다. 개수의 수생목을 받을 수가 있네요. 게다가 을목은 겁재죠. 자, 그런데 갑목의 뿌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무토는 편재죠. 갑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옥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갑진은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로광쇠 해서 12운성의 쇠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술이 아직 이제 더듬더듬 이 신금이 있는 이 땅에서 더듬더듬 편재의 역할을 했다면, 자, 그렇게 극해 갔다면 갑진은 사뭇 다르다, 그죠? 그래서 갑술과 갑진을 그냥 편재로만 퉁쳐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죠? 갑진은 다르다. 갑진은 전문적이죠. 자, 노련하다고 했습니다. 진토는, 자, 쇠지가 또 그렇다, 그죠? 자, 그래서 전문가 기질 이렇게 적고, 자, 능숙하다, 능숙하다 이렇게 적고, 정착한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임목에는 이정 기운이 넘어온 무토와 그리고 인옷을 화국을 하겠다는 병화와 자기 기운 간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목을 깔고 있는 이 갑은 병화가 숨어 있어요. 병화가. 그래서 식신생재. 자, 비견으로 식신을 생하고 식신으로 재성을 생하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로서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갑인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갑인은 아시다시피 걸록이 되는 것이고, 자율성, 그리고 자율성이란 키워드가 가장 맞는 것 같고, 자유 이런 것들을 갑인이라는 간지에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갑자에서 자는 이 개수가 정기입니다. 그래서 정인이고요. 자, 술토는 무토가 정기니까 편재고요. 신금은 편관이다, 그죠? 경금이 정기니까. 자, 오화는 상관입니다. 그리고 진토, 편재, 진토 편재, 술토 편재 다르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자, 임목은 간목이니 비견이 일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순으로 우리가 60갑제에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갑이 진화해 가죠. 자, 이렇게 60년이 흘러가는데, 자, 여기서 갑이 이렇게 진화해 가는 모습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과 다른 천간의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건데, 사실은 갑목의 채용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정리를 더 하고 공부를 더 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 일단은 갑목 일주에 대해서 할 거니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 그 12운성 할 때 제가 진술충미를 정리하면서 와, 어떤 깨달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수간목이 축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자, 개수간목이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 간목 정화 기토가 붙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개수간목, 간목 정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간목에게 중요한 건 개수 간목입니다. 그리고 간목에게 정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그 12운성 이야기할 때 이런 묶음들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묶음들을 봤을 때 신금은 예를 들어서 청간신금은 임수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고, 그리고 천간 을목은 병화가 묶여져 있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말았거나, 자, 이제 간목과 다른 천간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옆에다가 개수, 간목 이렇게 적어두고, 개수, 간목 세트, 그리고 정화, 기토, 간목 이 세트를 한번 기억을 해 놓고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간목 입장에서 다른 간목이 있다. 자, 비견이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강원 선생님 명리나 아니면 김동환 선생님 그 책 같은데 보면 갑이 이렇게 병존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나란히 딱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우뚝 서려는데 우뚝 서려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 기륭의 기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던데, 자, 일단 비견이라는 글자는 좋은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길할 때는 상당히 길하고 흉할 때는 또 그게 좋지 않은 것이 그 기복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그 책들에는 적혀 있었지만 어쨌든 비견의 특성, 이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거, 요런 선에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 겁재다, 그죠? 을목한테 간목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런데 간목에게 을목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간목은 을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둘게요. 자, 그 다음 병화가 있다. 자, 병화는 만물을 키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을 성장시키는 것이 병화겠죠. 자, 그리고 이 병화는 간목 입장에서 식신입니다. 자, 그래서 목생화를 아주 잘 이끌죠. 자, 그래서 능력을 펼치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누가 봐도 멋져 보이겠죠. 딱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겠다, 그죠? 자, 정화는 상관입니다. 이 상관은 재능을 쓰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재능을 쓰다, 그리고 재능을 추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테고, 자, 여기서 경금이 더해지면 정화로 화급금 하면서 그 실력을 검증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쓰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무토는 편재입니다. 자, 편재는 어떤 내가 외적인 환경에 대응한 것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기토는 정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경금은 간목 입장에서 편관이죠. 자, 그래서 전문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검증받다 라고 아까 전에 표현을 했고, 그리고 금이 있어야 철들고 그 사회에 적응하겠죠. 자, 이때 개수가 있으면 이 경금으로 금생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배움의 환경으로 간목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정화가 있으면 이 화극금으로 재련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또 키워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그 다음 신금은 정관이죠. 간목 입장에서 정관입니다. 자, 이 신금은 뭔가 혁신을 꿈꾸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금은 또 하나에 집중하지는 못한다. 하나에 집중은 좀 잘 안 된다. 자, 그래서 간목을 철들게 하는 건 경금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임수는 편인이다, 그죠? 자, 이 편인은, 자, 우리 이 임수는 진짜 막 엄청 내리는 거죠. 근데 간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임수가 간목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합리화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임수로 굳이 간목을 수생목을 한다면 외부에서 교육이 들어오는 것, 내가 막 이걸 배우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정받고 코치 받아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에게 개수가 있다는 것은 진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갑자 같은 경우는 아주 똑똑할 수 있겠다, 그죠? 개수 간목으로 계속 이제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배우고 익히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 그래서 간목에게는 개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도 중요하죠. 금도 중요하죠. 토도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지식체계를 갖추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목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갑자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